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한학원에서 이제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부터는 날씨가 좀 좋았죠. 그제만 하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좋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 순서는 앞에 하고 좀 겹치던데 채용 인원하고 그다음에 커트라인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이제는 이유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 기출 분석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설명회 오신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계직 학교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커리큘럼은 사실 다른 학원들도 비슷해요. 교직하는 학원들도.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연관관리반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채용 인원을 보면은 사실 올해가 제일 많이 뽑았죠. 갑자기 이제 뽑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인원이 늘어나 보니까, 커트라인이 이렇게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커트라인이 더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뽑으면 당연히 이제는 그만큼 커트라인은 떨어져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커트라인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1년하고 22년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 물론 아까도 거기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 19년 같은 경우는 21년까지죠. 컴퓨터 일반에서 절반 정도는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이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런 문제들이 절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2021년만 하더라도 컴퓨터 일반은 이제 꽈락만 넘겨도 다행이다 였었고, 꽈락 넘기면은 어차피 이제는 다른 과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암기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와서 그냥 컴퓨터 학과 친구들이 보는 과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들이 다 들어가요. 또 어디서 또 많이 나오고 덜게 나오고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10과목 되는데 대학 과목으로 따지면은 엑셀 빼면은 9과목이에요. 대학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 과목이라면. 그러니까 그거를 단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2022년부터 20문제에서 이게 18문제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영어가 이제 일로 들어오고, 우편하고 금융을 자르면서 20문제씩. 어차피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은 컴퓨터 일반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주최하는 측에서도 사실 우편이나 금융 쪽 업무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업무에 관련된 거를 시험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편 금융이 20문제씩,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이 20문제에서 18문제로. 그러면서 특이한 게 뭐였냐면, 어차피 영어가 이제 2문제 있죠, 영어 2문제. 이 18문제에서 이게 빠졌어요. 프레임 언어론이,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다가 프레임 언어론은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입시 같은 경우는 국어라면 국어 파트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별로 몇 문제가 딱딱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딱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컴퓨터 구조 많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또 데이터베이스 많이 나왔다가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이 프레임 언어론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랭귀지인데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일반 컴퓨터 학과를 나와서도 개발자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임 언어론 이제 C 언어인데 이제 C 언어나 자바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가 일단은 빠졌어요. 예. 이제 빠졌기 때문에 9과목, 엑셀까지 포함 10과목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는 맨 마지막에 시간이 돼서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차피 과락은 그렇고 컴퓨터 일반을 제가 보기에는 70점 목표로 하면 50점이나 60점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100점 목표로 할 필요가 없어. 커트라인이 지금 뭐 뒤에서 보겠지만 70점대, 65점에서 70점대거든요. 그렇게 커트라인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차 면접인데 면접은 필기 점수를 안 봐요. 면접 점수가 동일했었을 때는 뭐 그때 이제 필기 점수에서 자르는 거지 면접을 또 잘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이 걸려도. 그런 거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은 이 정도로 점수를 목표로 하고 이 정도로 맞겠다. 이거 더 맞으면 좋겠죠. 근데 2022년에는 이게 충분히 맞을 수 있었어요.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70점 이상을. 새로운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딱 한 문제 빼고는 한 문제는 무조건 찍었어야 돼. 그 빼고는 책에 다 있고 이미 전산직이나 계리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었었어요. 물론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문제가 나갔다가 다 맞추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똑같이도 안 나오지만 이 계리제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보통 9급이면 정의를 물어봐요. 정의. 그 개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종류를 물어봐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전산직 문제를 보면 이런 걸 내요. 정의나 종류. 이렇게. 7급이 들어가면은 특징을 물어보거든. 7급은. 특징. 그런데 이 9급 시험이 이런 걸 위주로 뭐 정의, 종류는 당연히 알고 있고 특징을 물어보는데 특징을 딱 1, 2, 3, 4에서 고르면 좋잖아요. 1, 3, 4 있지 않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놓고 올바른 거, 개수를 물어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 중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특징을 내는 거는 7급 형태가 이렇게 내요. 7급 문제가. 9급은 딱 이렇게 내고 이거는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 뭐 제가 그들의 매뉴얼을 보진 않았지만 국가직, 지방, 전산직은 매뉴얼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내더라고. 계리직은.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에 다 나왔었는데 내용만 본다라면은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으면 이게 2개가 맞는 건지 3개가 맞는 건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트라인이 70점대가 되지 않았나. 제가 보면은 이 컴퓨터 일반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계직 친구들이 이제 4과목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은 뭐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숨은 고소들이 몇 명 꼭 있어 보면은. 그래서 이상하게 저런 것까지 맞추나? 정도로 맞추더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조금 드문 케이스죠. 찍기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1등한 친구가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모사를 내보잖아요. 저걸 맞춘단 말이야? 저도 이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여기 맞춰서 내보면은 저거 어떻게 맞췄지? 근데 잘 찍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는 동영모사풀이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찍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찍기 연습을. 그래서 지금 이제 모집 인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350명 정도가 평균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게 여기서 2022년 빼고는 이렇게 쫙 다 뽑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제는 뭐 뽑느냐? 지금까지 통계로 본다라면은 안 뽑을 확률이 높아요. 통계로 보면. 이게 연달아 2번 뽑았던 게 이게 2번째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매년 경년으로. 2008년부터 봤거든요. 2008년, 2010년, 12년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18년 들어오더니 이게 19년 들어 이렇게. 이때만? 저 이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때 안 뽑더니 또 이렇게 이것도 진짜 바로 난 거 얼마 안 나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놓은 인원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뽑았고 이게 보세요 인원이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커트라인이 뭐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출연 인원이 적으면 채용 인원이 증가하고
많이 물리지 않으면 커트라인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커트라인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커트라인이 아까 좀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는 정말 이게 계획 문제 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제를 냈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민원 넣잖아요. 그죠? 문제를 왜 그렇게 만드냐. 응? 이거 그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지금 70점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냈는데도.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형 문제가 없어요. 계획 문제는. 뭐 이렇게 맨날 뭐 고르는 몇 개를 뭐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건 내가 두 개는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두세 개가 반드시 아리까리하게 내죠. 혼동되게 내죠. 그럼 이게 내가 세 개를 찍어야 되는지 네 개가 맞다라고 찍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컴퓨터 일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유형이 이렇게 찍기를 어렵게 좀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기출문제 냈지만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문제처럼 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불만이 없잖아요. 뭐 문제 패턴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나 특징이 아니라 뭐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던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기출문제 유형에서 나왔던 거고요. 내용 내에서 전산직도 한두 문제는 그 범위에 벗어난 문제를 내요. 일부러 찍으라고. 근데 그걸 맞힐 필요가 없어요. 전산직은 한 80점에서 85점 이 정도 되거든요. 커트라인이. 걔들은 이제 또 공통 과목 국어, 영어, 항서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커트라인이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형성이 되니까, 컴퓨터 일반을 누구든 100점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뭐 다 맞춰요. 커트라인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커트라인에 걸리는 70점을 목표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56점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뭐 그렇게 제가 이제 또 강의를 또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또 관리를 또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또 이제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돼요. 출제 분석인데, 그 기출문제를 보면은 지금 계류직 문제도 보면은 전산적으로 비슷해요. 분포로 보면은 컴퓨터 구조가 제일 많아요. 컴퓨터 구조가. 이게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 발, 뭐 이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많은 게 뭐 이게 직립보 영어는 동물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 빼고는. 그죠? 그런 걸 두고 이제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기본이 되죠.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하드웨어가 먼저 나왔어. 이 순서대로 나왔다 보시면 돼요. 컴퓨터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연구할 때도 일단 신체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정신이 어떻든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드웨어를 모르는데 이 정신이 뇌니 이런 걸 연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일 어려워해요. 요 과목이. 그래서 거의 수업을 제가 이제 두세 달 하는데 절반 정도를 여기서 다 소비를 해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이게 운영체제인데 이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학자인데 뇌과학자야. 이 신체를 모르는데 뇌에서 모든 신호를 보내고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신체 구조를 모르는데 뇌만 연구한다라고 해서 내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모르면 운영체제도 몰라요. 사람은 따지면 이게 뇌거든, 뇌. 이게 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4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36%? 3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많게는 이제는 절반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새로운 문제라는 게 없어요. 컴퓨터 구조 하드웨어는 새로운 문제라는 게 없어. 새로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와요. 특히 이런 과목에서. 이 과목은 사실 그 전산직이 7급 과목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툭 내버리면은 그런 거 못 맞춰요. 그런 거는. 7급 깊게 내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걸.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제가 진도도 뭐 천천히 나가요. 그거 알면 여기를 넘기잖아요. 3주 정도면 끝나거든요. 3주나 4주.
이거 여기까지 견디면 그다음부터는 잘 견뎌요.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많이 헤매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야, 컴퓨터 일반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공부를 하려고 온 거잖아요. 공무원이 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누군가는 이렇게 이걸 견뎌서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쟤도 하는데, 합격서 읽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하면 의지가 되겠죠, 의지. 응? 네.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 그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한 400~500페이지 되는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이해했어. 네? 그러면 되거든요. 그거 하면은 돼요. 코트라인이 10초밖에 안 되는데 뭘, 예? 거기 있는 거 다 나오는데 한 문제 빼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 그럼 왜 쟤도 오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사람이니까 포기하고도 쉽고 뭐 이렇게 들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는 숙달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10년 넘게 한 사람들을 장인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냐면 이렇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계속 반복. 그러면은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어차피 이제 뭐 수업도 듣고, 오프라인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좋은 게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같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이렇게 증가되지 않아요. 성적은 절대. 이런 그래프는 없어요. 성적 그래프가. 성적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침체기가 있잖아요. 침체기가. 정체기가 있죠. 정체기가. 정체기가 있는데 이때 많이 포기를 한다고. 이때.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데 이걸 극복을 못한 학생들이 떨어지는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않고 아까 했지만은 들러리를 서는 거죠. 아까 뭐 그 38대 1 어떨 때는 200 몇 대도 뭐 145대인가 이렇게 썼잖아요. 네, 거기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응? 이게 뭐 올림픽도 아니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들. 답은. 예, 기출문제 반복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의지가 중요하구나. 이런 정체기가 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고 이제 이러면 혼자 공부는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혼자 동영상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관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다는 거죠. 학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하시면 되겠고, 일단 과목 설명은 그때가 서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쭉 해봤자 뭐 내용 설명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과목이 10과목이라는 거. 일단 내용 많다는 거. 근데 겁먹지 말라는 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민원을 잘 올려가지고 일단 기출문제 내에서 나오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시커 했는데 난 정말로 막 기출문제 달달달 암기고 다 이해했는데 이거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찍기 달인이나 합격하는 거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낼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기출문제 내도 문제는 어차피 국어처럼 안 내, 7급처럼 내잖아, 문제를. 이렇게 난이도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거의 변별로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일단 이 두 과목을 잘 견디셔야 돼. 네. 그럼 나머지들은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왜?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해했으면 이게 암기하면 돼 그냥 툭툭툭 암기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암기해서 안 돼요. 이거 암기가 안 돼. 이거는 암기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 진짜로 내가 다 알아야 돼. 이렇게 다 이해를 해야 돼. 네. 하드웨어에서 다 이해하고 OS에서 다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냥 내용을 두루뭉실히 알고 그냥 암기해버리면 답을 맞출 수 있어. 이런 애들은. 근데 이런 애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레임 언어로 했던 게 이거예요. 시언어. 한 문제 꼭 나왔었어요. 2021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올해 어떤 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 필요 없어. 물론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한테는 근무원대는 뭐 필요 없는 과목들이겠지만 뭐 시험이 원래 그런 거죠. 어차피 경쟁률이 많고 지원자가 많으면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뜨리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력을 검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얼마큼 이제 알고 이러면 찍기 연습하죠. 찍기 연습.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찍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작년 올해 문제만 친다라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내후년이나.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위험한 얘기죠. 위험한 얘기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게 확률적으로 본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커트라인이 70점대지 않습니까? 서울이. 남은 지방은 막 65점대 이러니까. 뭐 그거 하나 틀린다라고 해서 뭐. 근데 공부 전략이 되게 많아요. 프레임 언어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전산 전공원 친구들도 저 언어를 이해 못해서 뭐 전과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로 따진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뭐 1년 컬인데요. 7월달, 뭐 지금 7월인데 7월달에는 한국사부터 시작을 해요. 한국사. 그래서 한국사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일반은 9월달부터. 그래서 9월달부터 9월 되면 뭐 국가직, 지방직 문제, 계직 문제, 뭐 경찰청 이런 문제들이 다 끝나거든요. 그런 시험들이. 그래서 이제는 보통 학원들이 공통 과목은 7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통 과목 내 여러분들 한국사 들어가잖아요. 한국사는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월달부터 이제는 컴퓨터일반을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2달 내에 끝내는데 컴퓨터일반이 4시간씩 하루에 세 번이니까 3일을 수업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제 많다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602호는 여러분들 준용 자습실도 되고 다 할 거니까 남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모르는 것을 물어보세요. 저한테 컴퓨터일반은 물어봐도 되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우리 이제 1대1 학습 뭐 게시판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직접 그러면은 1대1 그 학습 게시판에 올려서 뭐 캡처해서 올리든 내가 써서 올리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항상 상주에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 모르는 거 물어보아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어떡하나 한국사는 7월부터 컴퓨터일반은 이제는 9월부터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니 내년에 그러면 뭐 시험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은 다시 1년 연장해드려요. 여러분들 연관반을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면 시험이 없는데 또 돈 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커리로 하고 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럼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따라 가장하게 하고, 그럼 없다. 그러면 또 다시 1년 더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떡하나, 이제 이론반이 중요한데, 한국사든 뭐든 다 이론이 중요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뇌가 이게 다 신체를 다 이렇게 좌우하고 뭐 조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저도 물론 뭐 좋아하진 않죠. 근데 이게 딱 어느 순간이 있어요. 아까 이런 제가 계단 그래프 설명해 드렸잖아요. 딱 치고 올라갈 때, 이 치고 올라가면은 희열이 느껴져요. 공부에 대한 희열. 그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은 공부에 속도가 붙어요. 근데 그게 한두 달에는 안 돼요. 최소한 이제는 3, 4개월은 지나야 되는 거지. 처음에 힘들죠, 다. 3, 4개월만 지나면 그때 되면은 뭐 알 것 같아. 이제 이론도 한번 돌고 여기 기출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쯤이라든가 좀 공부를 좀 야무지게 하면 3개월 차 정도 되면은 한 바퀴를 도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이러면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공부에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한두 달에 어떡하나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한두 달이 이 기본 개념 잡는 때가 사실 뭐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뇌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누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얘는 이쁘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뇌에서 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 재밌다, 재미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웃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딱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예.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야.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어렵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두 달을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아까지만은 뭐 그게 한국사든 그게 이제는 컴퓨터 일반이든 간에 기본 이론반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때는 저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일단 공부를 해서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고 왔잖아요. 계리직이나 전산직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 10년 됐나? 바뀌었어, 이게. 그전에는 뭐 계리원이라서 뭐 별정직 이랬잖아요. 별정직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혜택이야, 똑같은 혜택. 구급 공무원이니까 똑같이. 예. 네 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견디게 제가 이제는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기출문제 하고 이제 또 예상문제 이거 다 찍기 연습이에요, 이거. 거의 기출문제 수준의 문제예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게 어떤 과목이든 간에 3천 문제를 안 넘기는 게 좋아요. 3천 정도를 반복해서 풀어봐야 되니까 반복해서. 기출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두세 번 아니고 서너 번은 계속해서 그냥 암기해버려야 돼. 그리고 아까 이제 1대1은 그 관리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인데 랜덤하게 풀어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서너 번 풀다 보면은 이게 답이 보여요, 그냥. 1번 문제는 항상 1번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 보면 답이 보여버리니까 이게 반복해 풀어본다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 1대1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랜덤하게 볼 수 있어요, 문제를.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렇게 이제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랜덤하게 해서 계속 풀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뭐 예상 문제 풀이 동영 있는데, 계속 문제 풀어보는 거죠. 찍기 연습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단원별로 단원별. 이 기출문제 단원별로 돼 있고, 이 단원별로 돼 있고. 근데 시험 문제는 단원별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제는 이 순서가 책 순서인데, 이 순서 책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은 이제 랜덤하게 또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내년에 보통 5월 달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5월 달에. 이렇게 해서 내년 있으면 시험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는 다시 또 이제는 1년 더 해서 이제는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 1년 컬이지만 사실 이제는 뭐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복 학습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제 1년 컬이를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거는 뭐 중복되는 건데, 뭐 기본 심화가 이제 이론 수업이 되겠죠. 이론을 이렇게 반복이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 그 새로운 단어라든가 이런 나오면은 당연히 거부감 느껴지고 잘 모르죠. 그 새로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새로운 환경도 싫은데. 그러면은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거를 이게 사실 재미없는데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반복을 해드려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사실 이게 또 기초영어도 들어가고 뭐 상용한자도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다 특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죠. 자, 이제 커리큘럼은 뭐 이렇게 이론 반복되고 또 기출문제도 이제는 진행이 되고 뭐 동영모사풀이 하고 또 이제는 실전모의고사, 면접 특강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진행이 돼요. 지금 이 과정이 계속 1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연간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 이런 거 다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무료로. 면접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면접 제가 그 학생은 면접을 한 번인가 두 번 떨어져 마지막에 붙은 친구 하나 있었어요. 진짜 공부는 잘하더라고. 면접도 되게 중요해. 면접도 떨어지면 이게 다시 준비하기가 그나마 이제 붙었은 게 망정이지 면접도 떨어지면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연간반까지 이렇게 봤고요.
현관 막간이는 뭐 이거는 선생님이 또 이제는 마지막에 본장님 와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어차피 자세히 할 거니까 내용적인 거는. 그래서 전반적인 뭐 커트라인이라든가 뭐 채용 인원, 그 다음에 인력 쿼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괜찮아요?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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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론도 하고요. 제가 기본 강의를 따로 또 찍을 거예요. 기본 강의. 기본 강의도 여러분들 듣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컴퓨터 일반을 물론 이제는 뭐 저는 하도 이제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은 알아듣겠지. 그런데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간중간에 수업 중간중간에는 기본 강의를 또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 아주 기초적인 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질문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